안녕하세요 누이또 여러분, 후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주린이 분들을 위해 주식 투자할 때 지켜야 할 매매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청년 주린이이자 멋모르고 주식에 500만원 투자했다가 시드가 35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슬퍼하고 있는 김효선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선씨. 안녕하세요. 네, 손실난 주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했죠? 네, 진짜 고민이 많은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티끌로는 태산을 만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주식에 발을 들이는 게 나을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입니다. 티끌로 태산을 만들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상당히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멈춰야 돼요. 이게 멈추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2000년에 이제 IT 버블이라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이제 1,800원에서 28만 원까지 올랐던 시절인데 그때 돈 벌었던 분들은 대부분 내가 한 2배, 3배 벌면 이제 이 주식판을 떠나겠다라고 이제 정확히 목표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살짝 설정했으면 빠질 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도 돈한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태산을 만들고 싶다면 어느 정도 태산을 만들지에 대한 목표를 충실히 하시고 저는 그냥 티끌로 요만한 좀 더 큰 티끌을 만드는 게 주식을 접하는 태도로 좋지 않은가. 저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때문에라도 연 한 10%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하고 그 10%를 벌면 그만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깨지지 않고 벌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30%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은 원금을 회수할 정도까지만이라도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손절에 대한 개념은 그 종목이 또 주가는 떨어졌을지언정 매력적인지 아닌가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 가격일 뿐이잖아. 그거는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가격이 이 종목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다 싶으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들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50만 원이 30만 원 됐지만 이제 이 기업의 실질 가치는 사실 10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팔아야 합니다. 내 가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팔고 공부한 과정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종목에 접근할 수 있겠죠. 추천하는 매매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급락장 그럴 때만 사도 사실은 돼요. 빠지는 날만 사세요. 1% 빠지는 날 1% 빠지는 날만 사도 이게 요새 저기 미국장 흐름을 보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빠지는 날만 사고 올라가는 날 팔면 돼요. 이렇게만 매매해도 사실은 요새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추천한 매매법은 아니지만 이거를 좀 길게 봤을 때 10% 빠질 때 사고 10% 올라갈 때 판다. 이 정도만 하면은 원칙을 가지고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최근 며칠 동안 좀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작년이죠. 6만 원에서 갑자기 뭐 10만 전자 된다 그러면서 확 올랐잖아요. 그때 개미들이 너무 많이 샀어. 약간 손을 좀 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때 너무 끌어올린 주가가 지금 약간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격이 익숙해지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8만 원 안팎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대비가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잘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적립식 하듯이 사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떨어지면 더 사요. 어차피 배당 주니까. 사고 샀다가 나중에 이제 10만 원 이상 올라가면 그때 파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증권 계좌를 2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주식 시작했다 보니까 어떤 증권 계좌는 굳이 막 환전을 누르고 외화 매도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저절로 환전할 필요 없이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2개로 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마다 이게 조금씩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주린이는 그 증권사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환전할 필요가 없는 증권사는 어디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전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걸 안 봐요. 해외 주식 수수료는 어차피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외 증권사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되고 대부분 환전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효선 씨는 상당히 비싼 영동 사채업자 수준의 그런 수수료를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돈을 편하게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다 따져보시고 환전 수수료를 또 이벤트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권사 중심으로 하시고 해외 주식 투자는 특히 증권사를 하나만 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효선 씨는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이게 수익이 나중에 이제 250만 원부터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내야 되거든요. 한 개 증권사만 쓰면 그 증권사에서 대행해줘요. 2군데를 쓰면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미룹니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는 한 증권사를 쓰시되 환전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가 싼 데를 찾아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식 매도 매수 시기가 가장 궁금한데 사실 한 번 사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 한 번 매수하면 이익이 나도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다시 오르겠지 하고 계속 다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종목마다 장기로 해야 되고 단기로 해야 되는 게 나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건 판단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좀 비슷해요.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언제 팔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뉘앙스가 풍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슬슬 꼭지점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 들고 있을 주식만 사라고. 진짜 좋은 기업은 주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래 보유하시는 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원칙을 정해놔도 돼요. 한 10% 오르면 판다. 왜냐면 나의 1년 목표가 10%이기 때문에 10%를 꾸준히 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목표가 다다르면 팔죠. 먹을 때는 10%만 먹고 나와도 됩니다, 사실. 그냥 저는 배당금을 노리는 그런 투자로 할까요? 그게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일단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건데 지금 은행 금리 해봐야 뭐 1%도 안 주잖아요. 근데 배당을 한 3% 받아. 그러면 3%씩 매달 받고 있다가 언젠간 이 주가가 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되게 편해질 거예요. 저 그렇게 하다가 배당 한 10년 받아먹고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오늘은 주식 왕초보들이 꼭 지켜야 할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이터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다른 정보들을 다시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민아빠였습니다.